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요즘 주변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배달 음식은 새로운 식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배달 음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배달 음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달 음식의 장점은 무엇인가? 배달 음식의 단점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배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위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죠? 배달 음식은 음식을 주문해서 가져다 주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식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식문화는 식사하는 문화, 식사하는 습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회사와 학교에 갔다 와서 저녁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그런 것이 식사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각자 혼자 살다 보니까 음식을 이렇게 주문해서 배달하는 이런 음식이 우리의 식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식문화로 자리를 잡은 배달 음식이 왜 증가를 할까요? 좋은 점, 나쁜 점, 뭐가 있을까요? 라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되면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메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야 중간에 글을 쓰다가 막히지 않고 여러분이 쭉쭉 계속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 증가하는 이유, 장점, 단점 하고 이렇게 쓰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배달 음식이 증가하는 이유는 1인, 2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1인 가구, 2인 가구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 아이들 여러 명이 살았지만 요즘은 독립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살고 있죠. 그런 것을 1인 가구, 2인 가구라고 합니다. 혼자 살고 둘이 살다 보니까 요리를 해 먹는 게 좀 번거롭지요. 그리고 배달 앱의 발달, 그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 배달시켜주는 그러한 앱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3번째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외식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더 편하고 빠르게 됐죠. 자, 그럼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점. 당연히 첫 번째는 편리성, 편리함입니다. 편한 거지요. 두 번째는 장을 보고 요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절약이 되고 또 집에서 요리하면 매일 먹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면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건강에 해로움. 네, 이렇게 파는 음식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금과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에 안 좋아요. 두 번째는 그 음식을 가져오는 그릇을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네, 음식값 외에 배달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요. 네,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이제 글을 조금씩 이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쓴 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어떤 단어, 어떤 문법을 사용했는지 선생님이 쓴 글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은 그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현대생활과 가족 제도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보다는 간편하게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달앱의 발달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더욱 간편화되었고 편리하게 된 점도 배달 음식이 증가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달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과 시간 절약이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화를 하고 식당 주인과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 간단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또한 한 끼 식사를 위해 장보기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달 음식은 이러한 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하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만들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배달 음식의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배달 음식은 맛을 위해 소금과 설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만과 위염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 쓰레기도 많이 증가시킬 뿐 아니라 배달료의 부가로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양의 균형과 위생,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달 음식을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쓴 글에는 배달 음식과 관련된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배달 음식 또는 다른 문장을 쓸 때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셨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큰 몫을 차지하였다. 네, 몫이라는 말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라는 뜻으로 네, take a large shar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끼니를 해결하다. 끼니는 한 끼, 두 끼, 세 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밥을 잘 먹기보다는 그냥 때우는 거, 그냥 한 끼 대강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끼니를 해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사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네, 꼽다라는 말은 여러분 bend your finger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으로 세어볼 수 있다, 여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각되고 있다. 네, 사람들이 이걸 많이 더 생각한다. 배달 음식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이렇게 눈여겨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네, economic burden이라고 했지만 돈이 부담이 돼요 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돈을 생각해서 라는 뜻입니다. 돈을 생각해서 배달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뜻이겠죠?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활용하다, 사용하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도 굉장히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자, 어떻게 썼는지 같이 보실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배달 음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이 나오고 있다. 네, 그냥 찬반보다는 찬반 논란이 나오고 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배달 음식 앱의 보급으로 인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음식을 간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배달 음식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배달 음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분주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이 장을 볼 시간도 없고 요리하기가 귀찮은데 음식을 시켜 먹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간혹 돈도 아낄 수 있다. 또한 배달 음식의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배달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배달 음식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배달 음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비닐, 그리고 약간 띄시는 게 좋아요. 비닐과 플라스틱은 달라요. 그러니까 비닐, 플라스틱, 빨대 등과 같은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배달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경우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도 악화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네, 여러분, 이 학생이 쓴 글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이 썼어요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도 이만큼 잘 쓰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 학생은 굉장히 논점, 네, 그 논점이라고 하죠. 글을 쓰는 그 포인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유, 증가하는 이유, 장점, 단점을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좋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 보급, 그다음에 확산, 자제하는 거, 그다음에 급격한 증가, 그리고 분주한 생활, 귀찮은 거, 그다음에 그리고 일자리, 긍정적인 면, 그다음에 사용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자연파괴,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섭취, 비타민이나 미네랄,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 악화되는 거, 그다음에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굉장히 고급적이고 포멀한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이 학생은 한국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딱 보면 이 사람은 글을 많이 읽고 많이 써봤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100점 만점을 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축에 관련된 그런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저축을 해야 되죠? 저축이 왜 중요한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저축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는 아래 댓글이나 선생님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